모터스포츠에 처음 입문하고자 할 때 레이스에서 사용되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에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F1을 비롯한 모터스포츠에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용어집을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차량에 관련된 것과 차량 외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F1을 비롯한 모터스포츠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을 간단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에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는 슬릭 타이어와 웻 타이어입니다. 일상에서 타고 다니는 차량과 다르게 레이스용 차량은 비가 오고 오지 않을 때의 타이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같이 일반 타이어보다 접지력이 훨씬 좋은 홈이 전혀 없는 타이어를 슬릭 타이어로 부르고, 오른쪽과 같이 배수를 고려해 홈이 있는 타이어를 젖은路面에서 쓰는 타이어, 웻 타이어로 부릅니다. 특히 F1에서는 이를 더 세분화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릭 타이어는 강성을 비교해 흰 테두리의 하드 타이어, 노란 테두리의 미디움 타이어, 그리고 빨간 테두리의 소프트 타이어로 구분하고, 웻 타이어는 배수량이 덜한 타이어를 인터미디어트 타이어, 더 좋은 배수력을 지닌 타이어를 풀 웻 타이어로 부릅니다. 두 번째는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 그리고 카운터스티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자면, 언더스티어는 언더와 스티어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조종각이 못 미친다는 의미고, 핸들을 꺾은 것보다 더 적은 양의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오버스티어로 핸들을 꺾은 것보다 더 많이 회전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언더스티어에 걸리면 트랙 아웃을 하게 되고, 오버스티어에 걸리면 스핀을 하게 되는데, 이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핸들을 반대로 조종하는 행위를 카운터 스티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라운드 이펙트입니다. 지면과 효과의 합성어로 지면과 차량 사이에 작용하는 공기역학적 성능을 말합니다. 즉 차량의 바닥, 플로어와 지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효과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는 평평한 플로어가 아닌 굴곡진 플로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지면을 누르는 힘인 다운포스가 초과로 형성돼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규정 개편과 동시에 평평한 플로어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한 시대를 장식했던 기억으로 남게 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DRS와 ERS입니다. DRS는 드래그 리덕션 시스템의 약자고, ERS는 에너지 리커버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F1을 보시던 분들은 DRS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서킷마다 지정되어 있는 DRS 사용 가능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DRS인데, 이는 뒷날개, 즉 리어윙의 플랩 각도를 조절해 공기 저항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코너링 상황에서 사용하면 빠른 것이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DRS가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고 이로 인해 앞서 설명드린 다운포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에서 사용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대한 직선 구간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DRS의 기술은 남아있지만 DRS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ERS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회생 시스템이라 불리는 ERS는 동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MGU-K와 엔진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MGU-H를 함께 사용하는 F1의 엔진이지만, 이 MGU-H의 개발 비용과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 결과로 2026년부터 MGU-H가 전면 폐지된 배터리 시스템만이 남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톨과 안티스톨입니다. 시동이 꺼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주로 출발 과정이랑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팀 라디오에도 아주 가끔 나오는 단어인 만큼 중계에도 몇 번 들리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차량의 운전석을 뜻하는 콕핏, 바퀴가 브레이크에 의해 회전이 멈추는 의미의 용어인 휠라까지 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차량 관련 용어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용어들은 차량에 관련되지 않은 이외의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실격과 리타이어입니다. 먼저 실격은 크게 DNS, DNF, DSQ 세 가지로 분류되고, 이는 자의가 아닌 타에 의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리타이어는 차량의 결함이나 드라이버의 문제로 인해 스스로 탈락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격의 세 가지 DNS,
DNF, DSQ는 각각 Do Not Start, Do Not Finish, Disqualified의 약자로 각각의 실격 사유에 알맞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의 종류입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세 가지는 롤링 스타트, 스탠딩 스타트, 피트 스타트로, 이 중 피트 스타트는 웬만하면 시행하지 않지만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한 선수에 한해 일종의 페널티 개념으로 시행하는 스타트 방식입니다. 남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모터스포츠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스탠딩 스타트로 모든 선수들이 그리드에 도열한 채로 신호에 맞춰 출발하는 방식이고, 그리드 스타트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롤링 스타트는 트랙에 비가 과하게 오는 등의 위험 상황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선두 차량의 뒤를 낮은 속도로 따라가면서 출발선에 도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드와 폴 포지션, 그리고 포디움입니다. 그리드는 출발선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차량이 도열하는 선을 그려놓은 곳이고, 이곳에 모든 선수가 차량을 세우고 신호에 맞춰 앞서 말씀드린 스탠딩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선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낸 선수가 첫 번째 그리드에 서게 되는데, 이를 폴 포지션이라 하고, 레이스가 모두 끝나고 1위부터 3위까지의 선수는 시상대라는 뜻을 가진 포디움에 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피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피트는 트랙 내의 차고와 같은 의미로 이곳에서 차량의 정비와 그 이외의 것들을 수행합니다. 흔히 피팅, 피트크루와 같은 단어들이 주로 들을 수 있는 용어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피트인은 말 그대로 피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피트스탑과 같은 의미이고, 레이스가 아닐 때는 차량을 차고에 넣고 부수적인 세팅을 변경하며, 레이스 중에는 주로 프론트 윙과 타이어를 교체하게 됩니다. 이 모든 행위를 피트크루라고 하는 팀원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피트크루의 세부적인 구분은 다음 입문 가이드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언더컷과 오버컷입니다. 이 두 가지는 피트스탑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로, 피트인하는 타이밍을 기준으로 두 가지 용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합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각 팀마다 레이스에 사용할 타이어 전략을 들고 나오는데, 다른 선수들보다 타이어를 먼저 바꾸고 상태가 좋은 새 타이어로 랩타임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목표로 했던 선수가 피트인 했을 때 그 선수보다 앞에서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인 언더컷이 있고, 반면에 고의적으로 타이어 관리를 하면서 평균보다 늦게 들어가는 방법을 오버컷이라고 하며, 이 작전을 통해 레이스 후반부에 더 부드러운 컴파운드로 바꿔도 부담이 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로 퀄리파잉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순서대로 아웃랩, 블라잉랩, 인랩으로 나뉘는데, 피트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아웃랩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가운 상태의 타이어를 최적의 온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을 작성하는 플라잉 랩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만들고 나면 한창 과열된 부품들을 식히면서 피트에 돌아가는 인랩, 쿨다운 랩을 돌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CK인입니다. 보통 긴 직선 구간의 중간 혹은 끝에 배치되는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주로 안전하지 않은 초고속의 직선 구간에 배치됩니다. 도입 초기에는 도전적인 레이싱 정신을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점차 빨라지는 차량의 속도로 인해 많은 드라이버가 목숨을 잃은 뒤로 CK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설명드릴 단어는 쇼컷입니다. 지름길이라는 의미로, 이와 같이 주로 CK인이 있는 구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로를 보셨을 텐데, 이를 쇼컷이라 하지만 일반 도로의 지름길과는 다르게 레이스에서만큼은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이 레이싱 라인을 주행하는 차량에 비해 조금 더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트랙을 벗어나 코너의 안쪽을 자르면서 도는 것도 역시 쇼컷이라 하는데, 이를 통해 시간상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선수가 이득을 봤다고 판단되면 심판진이 일괄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F1에서 하나의 팀을 뜻하는 컨스트럭터와 드라이버들이 주행 중에 느끼는 하중인 중력 가속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들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둘수록 재밌는 것이 스포츠고, 특히나 한순간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 모터스포츠이기 때문에 지식이 쌓일수록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용어 이외에 궁금한 용어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앞서 말했듯이 피트크루의 조직도와 각각의 역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